이제 미래를 위한 에너지인데 아마 이 O2 책의 마지막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자, 학교에서 이 단원까지 다 끝냈으면 충실하게 책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8시 50분이네요. 일어난 지 1시간 됐습니다. 아들내미 학교 보내고 나는 이제 또 오늘 영상을 3개를 찍어야 돼. 너네들 것만 찍는 게 아니야. 고1, 중3, 중2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중2는 지금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고 중3은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예비 고1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너네들도 시험 쳐야 되고 고2, 고3은 아직까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 고3은 이제 다음 주 수능이고 참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 1년인 것 같아. 자, 목소리 축 처졌지, 그지? 자, 힘내고. 자, 미래를 위한 에너지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화석 연료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화석 연료가 우리 뭐였죠? 일단 그 화석 연료는 생명체의 유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시체다, 맞지? 유해가 이제 땅 속에 묻혀야 돼. 친 후 뭐를 받아야 되냐면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 자원을 우리는 화석 연료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화석 연료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지질 시대 때 식물이 매몰되어서 그 위에 점토 등이 섞여서 퇴적된 다음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고체 상태에 뭐가 만들어진다?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석탄은 단점이 뭐가 많이 나냐면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가 어렵냐면 불 조절이 어려워. 화력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석탄의 생성 조건을 생각하면 원래 석탄이 만들어지려면 거대한 식물 군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거대한 식물 군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식물 군집이 잘 자라려면 대부분 열대 우림 같은 데서 거대한 식물 군집이 있었겠지. 근데 그 아이들이 매몰된 다음에 썩지 않고 보존돼야지 석탄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썩으면 석탄이 되지 않고 그냥 흐물흐물흐물해서 다 분해가 돼버리고 석탄이 되려면 이제 열과 압력을 오랜 시간 동안 받고 그 사이에 썩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바다나 호수 속의 플랑크톤이나 미생물이 가라앉아서 그 위에 점토 등이 섞여서 퇴적되는데 오랜 동안 열과 압력을 받고 자, 그리고 얘들은 일단 열과 압력을 받는 구조에서 이제 어떤 구조가 나타나야 되냐면 습곡 형태의 구조가 나타나야 돼. 이렇게 습곡 형태의 특정적인 지질 구조가 나타나야지 이 액체 상태의 석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도 만들어지는데 우리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LNG라고 얘기해. LNG. 근데 보관할 때는 가스통에 액체로 만든 다음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석유나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가 만들어진다. 됐죠? 근데 이 화석 연료의 문제점이 있어. 자, 문제점이 어떤 거냐 하면 매장량의 한계가 있겠죠. 옛날에 지질시대 때 만들어진 아이들이다 보니까 매장량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뭐가 된다? 고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화석연료의 주요 원소가 탄소입니다. 탄소. 그러다 보니까 탄소를 연소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화석연료에 이물질 같은 게 섞여 있는데 그게 환경오염도 일으킵니다. 또 일으키고 자, 그 다음에 특히 석탄은 우리나라에도 석탄이 생산됐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뭐 아직까지도 숯이나 이런 데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가정용 연료에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듯이 얘가 매장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편중되어 있어. 매장 지역이 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격이나 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
자, 됐죠? 자,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이걸 지금 모든 나라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려고 많이 애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데 이 위에의 단점을 보면 해결 방안이 딱히 없어 보이지.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고갈될 염려가 없고 지구온난화나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 간 갈등의 위험 요소가 좀 적은 어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방법은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전부 다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있는 발전 방식에 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발전 방식으로 핵 발전이 있습니다. 자, 핵 발전은 우라늄이라는 원소입니다. 우라늄이라는 원자핵이 핵분열을 일으켜. 핵분열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용하여 뭐를 만들어낸다? 전기를 만들어낸다. 자, 이게 핵발전인데, 자, 원리는 일단 얘는 원자로가 필요해. 원자로 두께는 막 있잖아. 그냥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벽 두께가 한 8m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원자로에서 뭐를 충돌시키냐면 우라늄 235입니다. 알겠죠? 자, 235 원자핵이 자, 외우는 방법이 2 더하기 3은 5지 맞지? 그래서 235 원자핵이 핵분열을 해. 를 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 발전 방식은 똑같은데 에너지 발생하면 얘를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증기가 생기겠지. 증기를 가지고 뭐를 돌린다? 터빈을 돌린다. 그럼 이렇게 터빈이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코일에서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맞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한다. 자, 이거를 우리는 핵발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밑에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 지금 여기가 원자로입니다. 크기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커. 알겠죠? 자, 원자로에서 자, 지금 우라늄 235 원자핵이 중성자와 부딪히면서 핵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자로 안에서 밖에서 하면 큰일 나. 엄청 위험한 겁니다.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이 원자핵이 자, 어떤 중성자랑 충돌해야 되냐면 이것도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 맞지? 어떤 중성자랑 충돌해야 된다? 느린 중성자와 충돌을 해야 돼. 충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와 함께 핵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분열을 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추가적으로 2개에서 3개 내의 중성자도 같이 방출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라늄의 느린 중성자를 충돌하면 핵분열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렇게 작은 원자핵으로 분열되고 2-3개의 뭐가 중성자가 방출이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중성자들이 또 다른 우라늄에 충돌을 합니다. 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 자, 또 개가 짖는다, 맞지? 자, 그랬을 때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한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 얘들이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에 충돌을 해. 알겠죠? 충돌을 하면서 얘들도 똑같이 핵분열을 하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또한 2개 내지 3개의 중성자가 방출이 되겠죠. 맞죠? 됐나요? 자, 그때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뭐를 끓이냐면 물을 끓입니다.
그 옆에 그림에 있겠죠? 물을 끓임. 그러면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유도 전류,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이때 방출되는 열을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내서 물을 끓인 다음에 증기를 가지고 여기에 터빈을 돌리고 난 다음 이 속의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자, 이거를 핵발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핵발전의 장점은 얘는 화석 연료랑 다르게 뭐를 방출하지 않냐면 이산화탄소 방출을 하지 않아. 자, 그래서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체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연료비가 싸. 저렴하고, 그 다음 뭐가 높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높은 편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근데 단점으로는 얘도 우라늄이 필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라늄이 자원 매장량에 한계가 있어.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원자로라고 하는데 얘들이 나오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뭐라 표현하냐면 핵분열 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방사능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에너지를 방사능인데 방상이 아니라 방사능입니다. 방사능이라고 하는데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주변에 또는 우리나라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뭐 일본 같은 게 지진 나갖고 방사능 유출됐잖아. 그래서 많은 피해가 왔죠. 거기는 지금 지역에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죠.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핵 발전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우리 핵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방사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원소를 방사성 원소, 그러니까 방사능이 나오는 원소들 원소라고 얘기하고, 방사능이 나오는 폐기물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게 손만 닿아도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곤란해. 좀 힘들어. 알겠죠?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우라늄 235도 있고, 우라늄 238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뭐 동위원소들은 되게 많은데, 근데 특히 우라늄 235는 뭐를 충돌시키면, 느린 중성자를 충돌을 시키면 핵분열을 해서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중성자 다시 두세 개가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라늄 235를 어디에 쓴다? 핵발전에 이용합니다. 참고적으로 핵발전에 이용하는 우라늄은 그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핵 에너지 알겠죠? 그래서 핵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중성자 이거를 계속 반응하다 보면 중성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 그래서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는 감속제가 있는데, 자, 중성자 속력을 어떻게 한다? 속력을 느리게 해줘서, 자, 반응이 그냥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걸 감속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속제에는 어떤 걸 쓰냐면 물이라든지 흑연을 써.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로 물이나 흑연을 쓴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충돌하면 두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다 보니까, 자, 계속 반응을 시키면 완전 폭발적으로 중성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중성자를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중성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중성자를 흡수해서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 자, 그래서 얘는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고, 얘는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걸 제어봉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 그림에 감속제와 제어봉이 거기에 그림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어봉으로는 뭘 쓰냐 하면은 카드뮴이라든지 붕소라든지 이런 걸 써. 알겠죠? 그래서
붕. 자, 카드뮴, 붕소. 자, 이걸 쓰는데 카드붕. 알겠죠? CDB, CDB. 자, 거꾸로 이르면 병CD, 병CD. 자, 병CD. 자, 그 다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를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태양광 발전을 할게요. 태양광 발전. 자, 태양광 발전은 일단 뭐를 사용해야 되냐면, 반도체로 만든 태양 전지를 사용해. 전지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어떻게 한다? 태양광을 직접, 자, 여기에서 직접 이 터빈이 없어.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낸다. 알겠죠?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발전 방식을 태양광 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리는 어떤 게 있냐면 태양 전지에다가 빛을 비춰. 그러면 태양 전지 내부에 전자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긴 전자를 전자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 들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빛을 비추면 전자가 들뜹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가 생기게 되고, 자, 이 전자가 한쪽 전극으로 이동을 하여, 자,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기전력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을 발생시킨다. 됐죠? 자, 그러면 옆에 원리를 살짝 얘기를 해줄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태양 전지가 있는데, 자, 위쪽에는 지금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뭐가 있냐면, 반사를 방지하는 막이 이렇게 있어. 반사를 방지하는 막. 요렇게 있고, 우리는 흡수를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반사를 방지하는 막이 있고, 그래서 흡수를 잘하게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위쪽에는 무슨 반도체냐면,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안 배웠지만, 위쪽에는 N형 반도체야. 알겠죠? N형. 자, 아래쪽에는 무슨 형 반도체냐면 P형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 됐죠? 그래서 위쪽엔 N형, 아래쪽에는 P.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를 해서 자유전자들이 있는 반도체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는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 해서 구멍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반도체는 원래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이제 불순물을 넣는데, 자유전자를 만들게 하는 걸 N형이라 하고 양공을 만드는 걸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는 지금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위에는 N형, 밑에는 P형 이렇게 반도체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비춰. 자, 태양광을 비추면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전부 다 포집하냐면 에너지를 받아서 이쪽에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여기에 모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일단 이런 걸 전자가 여기에 했다, 전자가 들떴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빛 에너지가 없으면 다시 원위치를 하게 되는데, 빛 에너지를 주면 이렇게 들뜹니다.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도선을 연결하잖아. 이렇게 도선을 연결하면 이 전자가 여기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해.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해. 됐죠? 근데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위쪽으로 가. 그래서 전자의 방향이 반대고, 자, 우리는 태양 전지다 보니까 얘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인데, 전자는 전지의 어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지, 맞지? 그래서 이쪽 극이, 자, 이쪽 극이 무슨 극이냐면 플러스 극이야. 플러스 극이고, 이쪽 극이 무슨 극이다? 마이너스 극이 돼.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빠져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빛을 계속 비추면 전자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도선이 연결되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야.
이걸 태양 전지를 하고 태양 전지는 전류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거냐면 직류야, 직류. 알겠죠? 교류 전류, 직류 전류 하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류는 직류 전류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겠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가 N형 반도체, 여기가 P형 반도체. 빛을 비추게 되면 전자가 모인다. 그러면 전자가 이제 도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전류 방향이야. 전류 방향은 이렇게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쪽이 마이너스 극, 그리고 아래쪽이 무슨 극이다? 플러스 극. 이렇게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장점과 단점인데 태양 에너지는 일단은 장점은 태양이 없어지는 한 계속 얻을 수 있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고갈될 염려가 없어. 없고,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전지판을 딱딱딱딱딱 끼워서 하는 거니까 한쪽에서 고장나면 그거 떼서 다시 붙이면 돼. 그래서 유지와 보수가 간편해. 물론 가격은 비쌉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근데 단점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계절이라든지 일조량이 영향을 받으니까 빛이 안 비치면 저게 안 일어난단 말이 알겠죠? 그래서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야. 그래서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발전량이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흐린 날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를 못 생산해. 알겠죠? 자, 그리고 화력 발전에 비해서 비해 설치 공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 그래서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됐죠? 자, 그리고 설치 비용도 많이 듭니다. 반도체다 보니까 좀 반도체가 지금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잘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생산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태양 전지에서 물론 여기 위쪽 보면은 반짝반짝거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반사판 때문에 인가나 축사나 이런 데다가 뭘 줄 수도 있다.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알겠죠? 번쩍번쩍거리다 보니까 그걸 반사해서 눈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반사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반사되는 빛이 있겠죠. 맞죠? 주변 사람이 사는 곳이나 아니면 축사 같은데 피해를 준다. 됐죠? 자, 지금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있는 발전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풍력 발전인데, 풍력 발전은 바람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자, 그래서 원리는 바람의 뭐를 이용해야 된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날개를 회전시킨다. 자, 그럼 날개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자, 요게 뭐 풍력 발전은 많이 알 거야. 그치?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여기에서 날개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날개가 돌아가면서 터빈이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야. 알겠죠? 일단 재료비가 안 드니까 전력 단가가 저렴하죠. 자, 그 다음에 설비는 프로펠러 같은 거랑 발전기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설비가 간단해. 그리고 설치 기간도 짧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쓰는 땅,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가 바람은 있잖아. 뭐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발전량 예측이 어려워. 계속 짓는 거 맞지? 옛날 같으면 끊었는데 지금은 안 끊고 막 하고 있어. 끊으면은 한 개 찍는데 너무 오래 걸려. 자, 그 다음에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뭐가 생기냐면 소음이 발생해. 잠깐 문 좀 닫고 올게. 자, 문 닫고 왔어. 자, 일단 소음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새들이 풍력 발전기에 맞아서 많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충돌하는 문제도 생겨. 좀 보기가 싫겠죠,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설치 과정에서 자연 경관을 훼손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멀리서 보면 예쁘지만 그 주변에 가면 위험하니까 그 자연을 멀리서 보면 좀 예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기계들이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예쁘진 않아. 그래서 자연 경관을 훼손하기도 한다. 됐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근데 일단 얘 자체가 막 설치 공간이 엄청 크게 필요하진 않아. 그냥 뭐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 물론 적게 설치하면 그만큼 전기 생산량이 적겠죠. 근데 풍력발전은 그렇게 많은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국토를 재활용한다? 이런 개념이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전기까지 생산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화석연료는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X겠죠?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 고갈될 자원이다. 화석연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땅 속에 묻힌 후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야 한다. 맞겠죠? 자, 핵 발전은 우라늄 원자핵에 속도가 느린 뭐를 충돌시킨다? 중성자를 충돌을 시키게 되면 원자핵이 둘로 쪼개지는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두세 개의 중성자가 함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다. 자, 태양의 빛이 전기 에너지로 직접 만들어지는 건 태양광 발전이야. 광 발전. 자, 그 다음에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풍력 발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무거운 원자핵이 2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건 핵 발전. 자, 됐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이제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지만 이제 이것도 장단점이 어느 정도 존재하잖아, 맞지? 그래서 미래를 이용해서 이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야. 발전 방식, 지속 가능한. 됐죠? 자, 거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화시켜서 이용하거나,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이용하냐면 햇빛, 자, 그 다음에 물, 지열, 강수, 그 다음에 생명체, 생물의 유기물 등을 포함해서 계속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거야. 에너지. 자, 너네들 플라스틱 중에 있잖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있고, 분리수거 못하는 플라스틱이 있는데, 내가 어제 안 사시는데 햇반은 분리수거가 안 된다 하더라고. 보면 이 분리수거 한데 other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실제로 분리수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양을 만들잖아. 그리고 내가 음료수 병이라든지 그런 걸 먹었어.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그걸 분리수거하면 다시 녹여서 새로 또 만들어. 그래서 또 플라스틱 제품 같은 걸 또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요즘에 얼굴에 이렇게 마사지 하는 기계라든지 머리에 덮어 쓰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 다 재활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고갈의 염려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했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신에너지인데, 신에너지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에 연료전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석탄은 지금 많이 안 쓰고 있다 했잖아.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있단 말이야. 근데 석탄이 뭐가 안 좋다 그랬어? 이 불 조절도 안 되고 연기도 엄청 많이 나고 그름도 많이 생기잖아. 너네 거실에 석탄 한 3-4개 피었다고 생각해봐. 석탄을 막 3-4개를 거실에서 이렇게 했다 하면 상상이 가죠, 맞죠? 그래서 석탄은 지금 많이 쓰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석탄의
액화 또는 석탄을 가스화시키는 거예요. 가스화시키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 수소 에너지. 수소는 가연성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분리해서 수소 자동차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을 신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예에 태양열,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원 고갈이 안 된다. 됐죠? 얘는 자원 고갈은 있을 수 있으나, 자, 뭐 석탄 같은 경우에는 자원 고갈이 있을 수 있으나, 뭐 수소는 거의 무한해.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 됐죠? 자, 풍력. 자, 그 다음에 수력. 자, 그 다음에 해양에 있는 폐기물. 해양에 있는 폐기물도 되지만, 해양 에너지. 자, 그 다음 폐기물 에너지. 됐죠?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지열 에너지.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장점. 이런 아이의 장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물론 석탄은 어느 정도 고갈은 일어날 거야. 알겠죠? 이거는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화석 연료와 같은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 염려가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어. 발전을 할 수 있다.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CO2 같은, 물론 여기서 예외는 있습니다. CO2 같은 온실기체의 배출이 거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됐죠? 근데 얘들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기존의 거는 그냥 쓰면 돼. 그냥 태워서 터빈 돌리고 하면 되는데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할 수는 있어.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태양열과 태양광이 있는데, 자, 태양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둘 다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열을 가지고 뭐를 하거나 난방을 하거나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고, 태양광은 직접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있는 열 가지고 물을 끓여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을 끓이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물을 끓여서 그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들이 조금 많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인데 우리가 지구가 바다가 70%다 보니까 해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 맞지? 자, 그래서 해양 에너지는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는 재생 에너지란 말이야. 자, 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전을 하는 방식을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조력 발전이야. 자, 조력 발전은 뭐를 이용하냐면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를 이용하는 건데 이거 조금 유식하게 조수 간만의 차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 자, 얘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방조제가 필요해. 말 그대로 이렇게 높은 댐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방조제를 쌓아서 밀물 때 물을 받아들입니다. 자, 받아들여 터빈을 돌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 다음에 썰물 때 물을 다시 내어 보내는 거야. 내보내는 거. 그래서 밀물 때 물이 되게 높이 차 있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물을 받아들여서 터빈을 돌린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야. 됐죠? 자, 얘는 장점이 발전 비용이 저렴해. 이 저렴하고, 자, 밀물 썰물은 하루에 2번씩 항상 일어나잖아. 그래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건설하면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어. 근데 이 건설비가 방조제다 보니까 이 방조제를 쌓는데 바다에다 쌓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건설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 건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밀물 썰물의 높이차를 우리는 조수간만의 차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수간만의 차를 조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그래서 이 조차가 큰 지역에 설치해야지 어느 정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에요. 자, 그리고 원래 이런 거 쌓는 데가 밀물 썰물에 높이차가 있는 곳에 쌓다 보니까 어디에 주로 샀냐면 갯벌에 많이 샀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갯벌에다가 이거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 갯벌 환경이 파괴가 되겠죠. 혹시 갯벌 가본 사람 있니? 나는 갯벌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동해에 가깝다 보니까 사는 지역이 그래서 서해 쪽에 거의 안 가고 해수욕을 가다 보니까 동해나 남해 쪽에 많이 가잖아. 그래서 갯벌은 잘 못 가게 되는 것 같아. 또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전라도 쪽에 좀 안 가게 되는 경향이 있죠, 맞죠? 요즘에는 그래도 그거 많이 나오지. 뭐 여수 밤바다 감정은 많이 나오지. 그 노래 되게 좋던데. 한번 내가 바다에 간다면 여수를 한번 가보고 싶어. 아직 한 번도 못 가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력 발전 할게요. 파력 발전은 파도가 칠 때, 해수면 변화로 생긴 뭐를 이용하냐면 공기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죠? 파도가 붕붕붕 너네 가면 파도 풀 있잖아. 거기 가면 계속 막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파도가 오면 우웅 하고 떠내려가고 물놀이 하고 싶다 맞지? 올해 물놀이 한 사람 아무도 없지. 이놈의 코로나 진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밀려갔다가 다시 오고 밀려갔다가 다시 오잖아 맞지? 자,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 공기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건데, 자, 파도와 함께 여기 보면 해수면이 움직이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구조물이 있어. 그래서 이 시멘트 구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 시멘트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기가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지. 그럼 공기가 압축됐다가 풀렸다가 압축됐다가 풀렸다 이렇게 할 거겠죠. 맞죠? 자, 그랬을 때 공기가 뭐 될 때? 압축될 때 공기의 흐름이 누구를 돌리냐면 터빈을 돌립니다. 됐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건데 이 공기에 압축이 됐을 때 여기에 움직였다가 왔다 갔다 그러겠지. 그러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걸 파력 발전, 파도에 의한 발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장점은 뭐가 들지 않냐면 연료비가 안 들어. 둘 다 이 왼쪽 오른쪽 거의 비슷하죠. 연료비가 안 들고 얘들은 이렇게 방파제랑 다르게 시멘트 구조물만 있으면 아주 뭐가 가능하냐면 소규모 발전이 가능해.
그리고 자, 얘를 가지고 방파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크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는 장치잖아, 맞지?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육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막아주는 방파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얘들이 관리가 좀 힘들어. 그래서 얘가 소규모 발전이다 보니까 개수가 좀 많겠죠, 맞죠?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파도가 엄청나게 한 시간에도 한 수천 번 치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은 파도가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합니다. 자, 그리고 기후나 파도, 기후에 따라서 이 파도가 상황이, 뭐 파도가 높게 일 때가 있고, 파도가 잘 아닐 때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상황에 따라서 발전량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화력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연료전지야. 알겠죠? 자, 연료전지는, 수소 또는 메탄올,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연료를 직접 얘 화학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전환하는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표현해. 연료전지. 자, 그러면 연료전지 원리 중에서 수소를 이용한 것을 한번 해볼게요. 수소랑 산소를 이용한 것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얘기하는 연료전지는 대부분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를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원리인데, 자, 첫 번째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볼게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뭐를 공급한다? 수소를 공급하면 수소가 뭐 되냐면 산화가 됩니다. 자, 산화가 되어서, 자, 이걸 식으로 쓰게 되면 수소를 일단 두 개의 수소 분자를 공급하게 되면 얘가 전자를 잃어. 그래서 전자, 잃는다. 산화하는 앞에서 배웠죠? 전자가 잃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4개의 H 플러스랑 전자 4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전자를 잃어서 수소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4개의 전자가 빠져나온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어느 극으로 가냐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해. 이동하고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전자가 회로를 통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 자, 전류가 흐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소 두 분자를 공급을 하게 되면 수소 이온 4개가 형성이 되고 전자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오는데 수소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고 전해질은 전기가 통하는 액체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이 전해질을 통해서 수소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어느 극으로 가냐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증거로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 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가 흘렀어.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받아주는 아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얻어 환원되면서 수소와 반응을 합니다.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식을 쓰게 되면 산소가 4개의 전자를 받아들입니다. 4개의 전자를 받아들이고 자, 그 다음에 4개의 수소랑 반응을 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2개의 물을 만들어내. 자, 이게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러면 재료는 동그라미를 치면 재료는 수소 2분자랑 산소 1분자고 그 다음에 전기가 만들어졌죠. 직접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직류야. 직류가 만들어집니다.
직류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물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만들어져. 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 반응이고 여기가 플러스 극 반응이고 전체적인 반응은 두 개의 수소가 한 개의 산소랑 만나서 두 개의 물이 되는 반응인데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 전자를 잃는 반응 자 그 다음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옛날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산소가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산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가 환원되면서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해됐나요? 자, 근데 얘의 장점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직접 생산을 해. 알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화력 발전에 비해 우리 화력 발전 지금 대체하고 있잖아, 맞지? 비해 효율이 높아. 발전 효율이 높다. 효율이 높고. 자, 부산물로 뭐가 나온다 했죠? 생성물이 물만 나온다, 맞지? 물만 나오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건 물이야. 들어가는 건 수소와 산소고 나오는 건 물이다 보니까 얘는 전기 에너지 만드는 효율도 되게 높고 발전 효율도 높고 그 다음 부산물로 물이 나오니까 환경 오염 문제가 없죠. 맞죠? 자,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있어. 가장 큰 단점이 이놈의 수소야. 자, 수소를 생산해야 돼. 수소를 만들어내야지 저기다 넣을 거 아니야. 알겠죠?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과 자, 발전소 건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수소는 잘 터지기 때문에 생산, 저장, 운반이 모두 어려워, 수소가. 산소는 안 그런데 수소는 좀 그렇습니다. 산소는 지금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쓰고 있기 때문에 산소는 우리가 이미 지금 많이 만드는 기술을 터득해놨어. 근데 이놈의 수소가 문제입니다. 알겠죠? 생산, 저장, 운반이 어렵다. 그리고 폭발 위험이 있어. 험이 있다.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이용할 때 가전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휴대용 전원 그 다음에 가정용 예비전원 비전원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수소 연료 전지자동차 자 그 다음에 대규모의 발전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소 문제만 해결되면 얘는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아이야. 왜냐하면 우리 지구의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구 지표면의 80%,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수소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 근데 그 수소를 얻어내는 비용이 지금 조금 비싸서 수소만 쉽게 얻어낸다면 충분히 이거는 생산을 볼 수 있는 거야. 화석연료를 100%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다음이죠. 다음이죠. 자, 이제 대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몇 가지만 했었어. 자, 그러면 지속 가능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뭐 에너지 개발하는 것도 개발하지만 뭐 노력을 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인데 자, 지역 환경에 맞게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겠지. 어떤 데는 어떤 걸 사용해야 돼? 풍력 발전을 해야 되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는 그리고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조력 발전이나 파력 발전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 화력 발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역의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문제와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이런 걸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해. 그래서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으면 이거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자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적정 기술은 기술이 처음 들어보는 거야.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의 필요 및 환경 조건
고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자 적용되는 기술. 자 이거를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의 필요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용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적정 기술의 조건은 현지 자원을 사용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현지 문화나 환경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 비용이 적거나 없어야지. 좋아. 됐죠? 자,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순해야 돼. 단순하면서 써야 되잖아.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맞지? 그래서 효용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써야 돼. 그리고 적정 기술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돼. 알겠죠?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에 뒤에 나올 거야. 생명 빨대, 큐드럼, 페트병 전구, 항아리 냉장고, 페달 세탁기, 와카 워터탑 등등 있어.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뭐 적정 기술을 사용하지 않지만 실제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나라나 사회나 아니면 어떤 그런 데서는 우리나라에도 뭐 외지 같은 데 있겠죠. 그런 데는 적정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맞죠? 뒤에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너지 수학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지?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 자, 이거를 에너지 수학 기술. 요즘에 운동할 때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그 다음 진동, 체온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해. 점점 나라가 발전하고 있죠. 맞죠? 자, 네 번째 이제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 뭐라고 얘기하죠? 신에너지. 자,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하는 에너지. 됐죠? 자, 밀물, 썰물, 이거는 뭐죠? 무슨 발전? 조력 발전이죠. 자, 그리고 파도가 칠 때 그러면 파력 발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수소 연료 전지,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겠죠? 최종 생성물은 물이다. 연료 고갈에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물의 전기 분해 후 연료 전지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백탄 2개, 이거는 극으로 쓸 거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인데 여기에다 알루미늄 박으로 감쌉니다. 자,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는 이유는 백탄이 전극의 역할을 해서 전지에 연결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게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전해질이라고 표현해요. 자, 전해질을 하는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잘했습니다. 자, 백탄을 담근 후 건전지에 연결해서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을 전기 분해하는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전기가 흘러. 자, 그러면 양쪽에 극에 기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산소가 생겨.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생깁니다. 10분 정도 지난 후 건전지를 떼어내고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불이 켜지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할 때 다리가 긴 쪽을 플러스 극 쪽에, 다리가 짧은 쪽을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건전지의 역할을 했는데
물을 수소와 산소로 전기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해준다. 자, 요거는 요 실험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물을 전기 분해할 때 발생하는 기포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 까닭은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산화되어 전자를 내놓으면 이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돼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연료전지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료전지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지? 산소와 수소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수소는 어느 극에?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 산소는 플러스 극에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산소, 수소를 먼저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을 먼저 전기 분해시킨 거야.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있다? 이쪽에는 산소가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다? 수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수소, 산소를 만들어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수소 쪽에서 뭐를 내놓고 수소 쪽에서 전자를 내놓고 아까 얘기했죠. 두 개의 수소가 4개 H 플러스 내놓고 전자를 내놓는다 했습니다. 그럼 얘는 전해질로 이동하고 얘는 뭐 한다? 얘는 도선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에 도선을 타고 이동했다는 증거는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면 얘가 이동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간 수소는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 있는 산소와 그 다음 4개의 수소와 그리고 외부 회로를 통해서 온 4개의 전자가 만나서 다시 뭐를 만들어내냐면 원래대로 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물론 이게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되게 길게 만들어지진 많이 이렇게 오래 불이 들어오진 않아. 수소, 산소가 또 날아가다 보니까 수소, 산소가 물에 고여 있으면 그래도 전기가 어느 정도 오래 갈 건데 근데 얘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양도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좀 백탄에서 머금고 있는 양이 있으니까 전기가 흐르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그림을 일단 제일 처음에 물을 전기 분해시킨 이유는 수소와 산소를 먼저 얻어내기 위해서야. 알겠죠? 수소와 산소를 얻어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나중에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수소에서 H 플러스가 이렇게 나오고 전자가 나와서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다리가 긴 쪽은 플러스 극에 다리가 짧은 쪽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한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그림이 되고 그 다음에 실험이 되고 얘도 똑같습니다. 연필심을 사용하고 그 다음 건전지를 이용해서 똑같은 실험을 해주면 돼. 됐죠? 자, 아마 이 책은 요거는 다 풀려 있을 것 같으니까 정답만 얘기해 줄게요. 안 풀린 사람들은 풀어보고 이제 매겨주세요. 자, 1번에 정답만 얘기해 줄게요. 1번은 OOXO.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자, 그 다음에 2번은 몇 번인가요? 2번이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몇 번이다? 4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상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인데 친환경 에너지 도시란 얘기는 뭐냐면 태양광 발전, 재활용 시설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주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취지로 설계된 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얘들을 보면 모든 주택의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자, 열병합 발전소에서 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다시 한번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자, 그리고 건물 관리인데 빗물을 저장해서 옥상 정원 관리에 사용한다. 옥상 정원에 옥상에다가 풀을 씹어 놓으면 단열 효과가 있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수를 정화해서 그러니까 뭐 샤워한 물이나 설거지 물을 정화해서 화장실에 사용한다. 자, 그리고 빛이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거용 공간은 남쪽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열 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를 설치해서 바깥의 찬 공기와 실내 더운 공기가 섞이도록 해서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하고 우리가 보통 쓰는 유리창은
이중창인데 3중 유리창을 설치해서 내외부의 온도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모든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자동차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여서 전기 자동차를 쓰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냥 우리 자전거를 타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소를 많이 설치해 놨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데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적정 기술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의 필요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강아지 소리 들리지 맞지? 밖에서 왜 그렇게 짖는지 모르겠네. 자, 적정 기술인데 일단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생명 빨대, 빨대에 이제 여과 장치가 들어있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항아리 냉장고. 자, 물을 담궈 놓으면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하면서 과일이 시원해지는 거. 자, 그리고 큐 드럼이라 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담아올 때 바닥에서 굴리면서 올 수 있도록 물통이 바퀴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큐 드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물을 운반해 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페달 세탁기. 너네 페달 선풍기는 알지 맞지? 페달 선풍기처럼 뚜껑 부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페달을 밟으면 내부의 통이 움직이면서 빨랫감이 세탁이 된다. 그리고 와카 워터탑이라 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와카 워터탑에 그물에 닿으면 그 그물에 닿으면서 액화되면서 물방울이 생겨. 이거는 풀잎에 물방울이 맺히는 원리랑 비슷하죠. 이거를 모아서 식수로 이용한다. 자, 그리고 페트병 전구. 여기에 전구, 여기에 이렇게 천장에다가 페트병을 놔두고 물을 넣어 놓으면 햇빛을 이렇게 들어와서 빛을 쫙 번지게 해주겠죠. 이런 것들이, 자, 페트병 전구. 물론, 빛의 산란을 이용해서 어둠을 밝히는 장치.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적정 기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단, 1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어쨌든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좀 모르는 거는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빠이빠이, 안녕.